뭐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지점을 이제 사업 여기서 이제 담보할 거냐? 그거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한다고 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인 것 이거 같고. 과부하가 되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일단 두 가지고 그 두 번째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쟁점도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우리 연대 회의가 이제 시설 투쟁에 대해서 각 이제 개별적인 시설 투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이승환 동지가 썼던 거는 좀 더 이제 그걸 구체화시켜서 이제 적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걸리긴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냥 이제 하여튼 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제안에서 뺀 요거를 이제 넣을 것이냐, 우리 이제 여기 살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넣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에바다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에바다 문제가 7년 동안 싸움이 있은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때 이제 해결된 다음에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에바다 복지관이라는 게 그동안 상징성 싸움도 에바다 시설이라는 게 상징성 싸움이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시민사회라던가 아니면은 그 국가 이를 묵인하고 강조하고 하여튼 그럼 오히려 동조했던 국가한테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그 그러니까 시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조건 때문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이제 시설 문제를 그냥 지금은 개입을 할 때 이미 그 장애계나 그 뭐 이제 학계, 특히 이제 노인이나 뭐 아동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좀 시설 관련돼서 아직 이제 논의가 그게 확충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장애계가 좀 발달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시설 관련돼서 이제 되게 대안적인 모델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미 예를 들면 전문가 그룹에, 우리가 굳이 전문가 그룹 따라갈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엄청난 형태의 새로운 대안까지 다 대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난 충분히 그 같이 얘기하고서 같이 하여튼 모색해 나갈 수 있으면, 좀 그 같이 우리가 대안을 얘기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좀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권운동 사랑방 쪽에서 계속 이제 시설 문제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 시설 수용자들을 다 빼냈는데, 그러고 났더니 시설 수용자들이 다시 우리 그래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적어도 밥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았다 이러면서 다시 시설로 우리 들어가기 원한다라는 식의,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시설 후에 해체 후에 대안을 모색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철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이제는 그 대안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이번에는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서 중심으로 소규모 시설로의 통합 패러다임인데요.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시설 저는 이제 제가 기준을 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썼는지 아무튼 지금 누가 시설에 가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이제 영국에서는 93년도 이럴 때 이미 수용 시설을 안 짓기로 하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정신병원 같은 경우 78년도에서 베드를 안 만드는 추세고, 일본도 생활시설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할 돈, 그런 방식 이런 것들 좀만 바꾸면 충분히 IL 위주의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복지부는 너희가 마치 분홍빛 청사진의 그 꿈과 이상이 젖은 젊은 것들이라는 식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젊은 것들은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 전 영역의 탈시설이라는 얘기가 너무 그러니까 분홍빛 청사진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지역화, 소규모화, 개방화 뭐 이런 단어들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시설 수용이 아닌 그 독립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순화시켰어요. 말은 순화시켰지만 사실은 그 수용 위주의 그 사회복지라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도 그 친인척의 그 운영진에 배제하는 문제라든지 공익이사회 도입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 규모를 지금 300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100인, 50인으로 대폭 줄이고 그 시설 대형화되어 있는 시설 그리고 이제 그 법 만들기 이전의 시설은 뭐 2,000명, 3,000명씩 수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다 쪼갤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두는 문제까지도 또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설공단위 안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리고 이제 미신고 시설들이 올해 7월에 천여 개 중에 한 800개가 신고 시설화 되면서 우리나라 시설이 2,000개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개수로는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2005년에 수용시설이 생활시설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용시설이 2배로 늘어가는 것이 과연 바른 정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운동하고 그럴 때 굉장히 싸우기 힘든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300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할 때도 사회복지 시설 원장과 총무급들이 다 올라가고 국회에 로비를 하고 투쟁을 하고 투쟁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죠. 사실은 이 내용 중심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던 터라 별반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게 민주화 자체가 어려운데 이거 다 어려워요. 다 공공연맹이 이걸 뭐 책임을 지겠다거나 또는 이걸 중심에 놓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설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이 개별 시설의 문제로 오히려 좀 협소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제 좀 표현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지역사회 주민 소규모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딱 한정 짓는 것보다는 좀 이승원 동지가 얘기했듯이 이건 단지 시설 정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회부 정책의 전반의 어떤 문제가 또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추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제안서니까 추상적인 문구 표현 정도로 좀 바꾸면 그래서 좀 지금 현재 시설 중심 뭐 패러다임 이렇게 좀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 싶고 그런 정도로 그냥 이렇게 좀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하고도 연결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개별 시설 투쟁의 어떤 지원 조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전에 회의에서도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국화 시키면서 어떤 쟁점화 시키는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직접 경영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에바다도 사실 투쟁 한참 진행할 때 그러니까 에바다를 이사진에서 하는 게 지금의 어떤 이사진 이 구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로 반납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왜 그게 안 됐느냐 실제로 국가를 믿을 수 있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평택시청 공무원들 못 믿고 그래서 공공성 정치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공성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이야기하면 우리 서로 공부 안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뽀록 나는 거고 뽀록 나면 안 되고 이 공공성 정치라는 좀 큰 테두리를 정하고 민주화에 대한 큰 테두리와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좀 문제되는 지점들을 좀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연대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제안문을 쓰고 이제 건설 방향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도 같이 집어넣을 건가 말 건가 하는 것들 얘기하면 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없는데 근데 뭔가 좀 깨름직한데 깨름직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사회복지 패러다임 문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전체 사회적인 맥락에서 배치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 시설에 대한 분석 자체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 속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좀 우리가 시설 문제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연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저는 제가 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이제 공공성 정치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목표가 그럼 뭐냐 시설 잘 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중증장애인들의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지역에 나오게 하고 통합화시키는 어떤 근본적인 목표와 같이 시설 문제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또 뭐냐 사회복지 노동자와 공공임이 같이 있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될 문제 그리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또 이 사회복지 노동자들만 조직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IR 하는 사람들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을 또 조직해야 될 미끼라고 이야기하면 의제로서 충분히 이것들을 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넣죠 뭐 하는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부분이 그냥 단순한 제도화 투쟁과 법제도 개선하고 토론을 몇 번 하고 법안 상정하고 그리고 또 법안 상정할 때 뭐 좀 로비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뭐 아름다워요? 정성하자며요. 그게 참 아름답죠. 모양 내기는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가기 위한 어떤 현장 투쟁이 받침되지 않는 한 아름다움을 아무리 가지려고 그래도 아름답지 않은 게 현실이니 현장 투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심적 과제들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 개별 투쟁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역 개별적인 시설 민주화 투쟁을 지원하고 적극 지원하고 이것을 전국화한다 이런 좀 표현 분명히 좀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화한다. 방향성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부분 1번, 2번, 3번 이렇게. 이거 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하고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결의가 되고 그건 본인이 결의하면 되는 거죠. 우리 조직 문화를 어떻게 잘하세요? 그럼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정말 조직적 상황을 봐서 시설 문제 같이 싸우려고 맨날 술 먹으면 이야기하고 왜 가지고 아이 바쁘거든요 지금 몇 군데 전가하려고 지금 한 군데만 해요. 손오공인지 아세요? 그렇게. 출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근데 그것도 고려해야 저기 되는. 청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청함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길이를 밝혀주면 그 확실하게 조직을 해서 확실하게 끝내는 싸움으로 해서 아름답게 이 전국연대가 빛나게 출범할 수 있고. 계리를 어떤 계리를? 30일을 했겠다. 저 눈빛. 아니 저는 뭐 좋죠 언제든지 대구 좋은데. 지역을 잘 조직해줘야죠. 책임지고 100명을 조직해. 장애인 한 20명. 아유 그? 아마 저희 내에서도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거고, 그죠? 예, 예. 부대 단위들이나 같이 있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로 하죠. 그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대구가 아직 보수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점거를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정 마음은 정가는 방법은 이제 전문가들을 몇 명 불러서 그게 대해서 좀 미리, 저도 미리 좀 배아가 이야기해야지. 내려가지고 정권 이렇게 하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공공임금 차원에서 좀 조직을 하면. 들어가면 항상 들어가면 돼요. 교장 선생님은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요. 그럼 3월 30일 날 3월 30일에 31일이에요? 그때 사회부 정책 토론회 있는 거 아시죠? 30일 날 있어요? 정책 토론은 30일 날 있어요? 31일이요? 30일. 만일이에요. 31일 날 셀을 박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아니라 맞아 4월 1일 총파업 디데이 날이다. 그러면은 하게 조직할 수 있지. 그냥 늘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전 뭐 출범식이 아닌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 그러면. 출범식 그러면 그러니까 출범식은 하나의 좀 행사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출범식 말고 이제 뭐 1차 결성하는 대표자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대구 결합하는 대구에서 그걸 하는 이런 모양새도 가능하니까 지난번에도 기자회견 하셨어요? 못했지. 그러니까 출범식은 그 이후에 뭐 집회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판을 다시 고민을 하고 공감하고 세를 붙는 건 따로 잡자 이거죠. 그러니까 때려 박는 거를 출범식으로 할 필요 없이 그날 이제 결성하는 첫 대표자 회의를 한다 대구에서 아, 예, 그러면 되잖아요. 대표자 다 끌고 오고 좋네. 그럼 대표자도 다 잡혀가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직무대행 손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가 잡혀가는 모습을 봐야지. 그때 이제 정식 결성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 계획까지 쭉 해가지고 이거 안을 내놓고 그걸 확정 짓는 걸로 해서 쭉 이후에 사업화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이고 331 타격 투쟁. 331 타격 투쟁이래. 그럼 대표자 모임 조직하는 거. 대구에서 대표자. 네. 대표자 회의 겸 기자회견이죠. 네. 그 몰라요. 뭐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은데 뭐. 여보세요. 우리는 다 생각했어. 오늘 대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또 연기됐다니까 뭐. 또 연기됐대요. 아 예. 대대. 연기됐대요? 아예 안 예, 했는데. 제가 회의 중이라서 한 시간에 좀 시간을 폭넓게 뿌리고 시간을 딱 그러면 대표자의 시간은 몇 시에 되고 31일 날 오후 2시 공가하죠. 한 11시쯤. 원래 목요일에 집회 하시잖아요. 그죠?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집회 하시던 거 아니에요? 목요일에 집회 신고 내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집회를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안 해요. 그렇게 그럼 31일 제가- 날은 집회 신고하지 마세요. 이날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31일요. 왜냐면 전경이 뜨면 안 되거든요. 기자회견 집회신 거 아니다. 기자회견이라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저쪽에서 대안을 내놓고 스스로 항복하면 그러면 따로 이제 따로 회의를 해서 대표를 서울에서 잡든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 그것이 해결 안 되고 그대로 D대로 갈 것 같으면 31일 날 집중시키는 걸로 하죠. 뭐. 2시에? 예. 어디서 모여요? 2시 저기 대구 어디가 좋을까요? 좀 모이는 장소를 갖다가 좀 해야 되는데 2시면 어떻게 뭐 공간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서? 밖에 더 뭐 됩니까? 모일 수 있는데 달성공원이나 이런 데 모여서 그러니까 거기가 시청에서 가까운 데가 국제보상공원이 가깝거든요. 공원에 모여서 다 모여서 거기서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동하는 걸로 해야 돼요. 예, 거기서 한 가깝거든요. 방에. 거기에. 예, 예. 국채보상공원이요? 네. 국제보상공원이 아, 그 좋다, 야. 시민들 그냥 예. 거기가 또 예. 상징성이 있잖아요. 국제보상. 예. 국제보상 2시에 1시에 우리 독립운동하는 거야. 좀 바로 1시에 모여서 좀 이동하면 2시까지 점거를 완료시키려면 1시에 13시에 모입시다. 그럼 요걸 이제 제가 내려가서 이제 그 좀 공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아주 정보가 세게 좀 핵심적인 사람들로만 쫙 해서 조직을 해서 그 비밀 암호명 뻐꾸기가 나르다 뭐 이런 이런 걸 해서 거기 몸풀다. 뻐꾸기 몸풀다 뻐꾸기 몸풀다 왜 이러세요? 지금 그래서 31일에 대표자 모임이 이제 준비 대표자 모임이다 이제. 거기서 결의해서 결정해서 20일 날 한번 모이는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려